안녕하세요. 코어 인터뷰의 GSM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 갑자기 수업이 하나가 캔슬이 됐는데 다음 수업까지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안 그래도 요즘 바빠서 영상을 잘 못 찍은 게 계속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평소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이제 면접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당부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만은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면접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 아쉽다라고 느끼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신경만 쓰면 분명히 고쳐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짧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좀 텐션을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뭐 첫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오전 시간에 면접에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이 안 풀렸어요. 그리고 긴장감도 상당히 최고조라서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보다 좀 적게 분출을 하는 것 같아요. 텐션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주눅들게 되고 말에도 좀 자신감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텐션을 올리라는 말이 막 기분 좋게 하이 업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텐션이 떨어지다 보면 괜히 좀 자신 없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텐션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을 끝까지 눈치 보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승무원들은 좀 기본적으로 차분하지만 당당한 이미지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의 좀 중간 이상의 텐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차분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셔야 되고요. 또 함께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주눅 들어 있거나 처지지 않았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셔야 해요. 아무리 지금 이 순간이 힘들더라도 정말 쥐어짜서 기분 좋게 면접을 보셔야지 여러분들도 좀 더 편하게 웃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오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좀 자세에 대해서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많은 친구들이 긴장하다 보니까 평소 모의 면접 때는 괜찮았다가 지금 면접장에서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공수 자세의 손의 위치를 일단 잘못 잡은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떨리는 그 몸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어깨에 힘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비율이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호흡도 상당히 방해를 받게 되고요. 아무리 떨리더라도 어깨는 계속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거북목.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막 신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목이 앞으로 빠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목이 앞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면접관에게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또 목이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북목 같은 자세가 앞으로 쏠리는 자세도 상당히 비율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몸은 벽에 붙어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머리 꼭대기에서 나를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턱을 내려주시고 거북목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뒤로 이렇게 상체, 특히 목을 좀 뒤로 보내주시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몸이 비율도 좋아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뭔가 좀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잔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계적인 반응 절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면접관들이 밑에 뭐 노트북을 보다가 잠깐 마주쳤을 때, 그리고 이렇게 면접 지원자를 이렇게 보다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너무 기계적으로 면접관의 눈을 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뭐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지는 알겠지만 면접관도 조금 불편하고 그렇게 해서 눈인사를 했다고 해서 절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면접관의 그런 시선이 움직이는 건 느껴지겠지만 원래 그 자세, 그 시선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이 있다 그러면 살짝만 돌려서 잠깐만 웃어주시고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슬리는 행동 중에 하나는 다른 지원자들이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여기 3번 친구를 보는데 4번 친구가 계속 끄덕끄덕 하면은 면접관도 뭐 눈이 이쪽으로 포커스가 돼 있겠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겠죠. 상당히 좀 산만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저 친구 왜 저렇게 계속 산만하지?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불필요한 행동도 좀 웬만하면 신경 써서 자제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표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면접관이 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의 한 1분 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30초에서 50초 내외니까 1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표정이 딱 하나로 굳혀져 있으면 약간은 답변하는 기계처럼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이 또 보이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표정을 좀 최대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동안 연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웃고 있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내 얼굴의 표정을 쓴다는 게 극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이 얼굴의 표정 근육을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연습하면서 체화시킬 수 있는 게 강조하는 단어, 제 장점은요, 이런 식으로 눈썹을 조금 올린다든지 아니면 잘 웃고 있다가 한 번 더 활짝 웃는다든지 아니면 눈웃음이 너무 이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종일관 계속 작은 눈으로 웃지 마시고 중간중간 눈을 이렇게 조금 뜨셔서 면접관과 정확하게 동공 아이 컨택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조금 변하면서 더 답변에도 자연스러움이 묻어나고 이 친구 자체에서도 뭔가 텐션도 올라가 보이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상당히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시종일관 한 가지 표정으로 하시면서 기계적인 느낌을 절대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제 답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제가 이 부분을 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기승전결, 승무원, 기승전결, 뭐 입학 후 다짐 이런 식으로 답변에 어떤 질문도 그렇게 마무리를 꼭 그렇게 연결시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문장의 문맥이 개연성이 당연히 자연스럽지 않겠죠. 그리고 또 억지스럽고 뭔가 좀 잘못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정리할 때는 묻는 말에만 좀 소탈하고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 이외의 것들은 붙이는 거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뭔가 내 답변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이고 싶고 뭔가 한 번 더 어필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순간 갑자기 내가 한 답변에 입학 후 다짐과 같은 그런 공약을 해버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전혀 면접관에게 어필이 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답변의 문맥을 좀 해치는 그런 불필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변을 할 때 이게 습관이든 또는 답변 정리 노트에 항상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이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해 주시고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을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그런 문장으로 대체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우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어떤 질문에 따라서 본인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경험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보통 친구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경험을 엄청 축소시키고 뭔가 느낀 점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한다는 친구, 또 두 번째는 경험만을 나열하고 느낀 점이나 배운 점에 대해서는 너무 간소화시키는 그런 유형의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전자같이 경험을 너무 줄이고 느낀 점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 경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정말 길게 잡고 나중에 배운 점, 느낀 점을 정말 짧게 하는 그런 답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가 또 없어요. 사실 고등학생들은 좀 비슷비슷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들어도 좀 웬만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그 상황이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거를 디테일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겪는 경험을 통해서 좀 특별한 성찰이 있었다면 그게 더 훌륭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도 느낀 점, 배운 점 비해서 60%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반면에 너무 짧은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성의껏 기승전결에 맞춰서 인과관계도 생각을 하면서 좀 경험을, 스토리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몇 가지를 지키신다면 광탈당할 일은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뭔가 불안해 보이는 친구에게 좋은 점수를 보기 힘들고, 뭔가 좀 우울해 보이는 친구, 기죽어 보이는 친구에게도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듭니다. 그리고 답변이 너무 허공에 뱅뱅 도는 친구들에게도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어요. 제가 여태까지 몇 개 이렇게 잔소리를 한 부분이 바로 광탈을 피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신경 써서 이 부분만큼만 지키자라고 다짐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코어 인터뷰에서는 9월 단기반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짧은 기간에 정말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면접장에 가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정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